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 얘기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안철수 대표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안철수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강서구의 선거운동에서 경찰청 차장 시절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1번 대통령,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김기현 대표, 네. 3번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안철수 의원이 막말했어요?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네. 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이준석은 시민이 저에게 욕설한 부분은 쏙 빼고 제가 진교훈 후보에게 막말을 해서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아침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할 것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가 잘 모르는 오해였다라든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 것이다 이런 생각.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사실 그런 막말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 분위기 상황 살리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될 문제지. 근데 그거 갖다가 유머로 승화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때부터 일단 코미디가 된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발언이 무슨 패배에 큰 영향을 끼쳤다가 절대 보지 않거든요. 이미 그 선거는 다 기울어져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사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랬어야 되느냐. 근데 또 안철수 의원은 또 그거 또 제소를 해. 그러니까 친구끼리 싸우다가 막 울면서 아빠한테 아빠 제가 나 때렸어 이러다 보니까 급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느낌이 들고, 누구 말대로 지금 초상났는데 상주 둘이서 지금 애들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상집이 원래 싸움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당내에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당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쥐들의 회의 있잖아요. 우리가 살려면은 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울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보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 이준석 전 대표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거를 쭉 한번 봤어요. 무릎이 절로 쳐지더라고. 아니 여당의 모든 문제점, 용산과의 관계.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그냥 돼요.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맞는 말을 참 얄밉게 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기다가 이거 맞는 말입니다라고 동조를 절대로 못해. 왜? 그걸 옹호를 할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조 의원님한테 내가 조 의원 진짜 나쁜 걸 받게 되고 조 의원님한테 조용히 이야기했어.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당 문제점 밖에다 막 얘기해요.
밖에다 대놓고 그냥 막 얘기해요. 이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방식을 좀 바꾸고 해놓으면 좋겠다. 이준석 전 대표와 저는 조 의원님은 전혀 다른 경우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조 의원님이 뭐 대선 기간에 3번씩 가출하고 이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저는 가출해도 안 찾습니다. 적절히 제어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당을 향해서 이렇게 한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1월 7일까지가 당헌권 정지가 돼 있거든요. 네. 이 당헌권 정지를 일단 풀어달라. 거기에 대한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거 해주지 않으면 탈당해서 TK라든지 무소속을 나가든지 아니면 신당을 차리든지 존재감을 높이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든지 또 계곡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미친놈이라든지 사실 유니콘의 강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넘었거든요. 이런 정도에 굉장히 넘어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우리 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는 개는 소리를 짓지 않는다. 소리 짓는 개는 상당히 겁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겁을 먹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관점에서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가 수도권에 20, 30대의 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품어달라. 그 한가를 빨리 풀어서 그걸 해달라. 이런 어떤 메시지다. 네.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하려고 잔꾀 부리는 거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이 12월쯤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러셨어요.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초쯤에 중도신당 창당할 것 같다. 이런 예언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예언? 아니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님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12월까지 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네. 제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거고요. 예, 그리고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혹시 뭐 동반이든 아니든 간에 이 탈당을 위해서 어떤 밑작업을 하는 거란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절대 극우 정당은 안 된다. 우리 당을 극우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노력하겠다. 안 되면 나중에 탈당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극우 정당에 프레임을 씌워놓고 자기가 12월 이후에 내년 1월에 탈당했을 경우에는 자기는 중도 정당 신당으로서 별도로 나간다. 이렇게 프레임을 완전히 씌워놓고 아마 그때는 나가게 되면 이준석과 함께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극우 정당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건 아마 그 홍범도라든가 그런 이념 전쟁,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중요한데 그 후과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 당은 그거 일부 아닙니까? 다만 이것도 저는 똑같은 입장이다. 나에게 지분을 달라. 나에게 지분을 달라. 이 목소리가 큰지 아닐까. 그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냥 가끔은 그 놀림을 당하는 거 그러면서 웃어 넘기고 당에 필요한 사람이랑 무슨 수라도 잡아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까짓 거 그냥 오히려 더 멋있거든요. 막 씹었는데 딱 가지고 뭐 젊으니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할 때 그게 더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